다음에 61번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권 나옵니다. 자, 지역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지역권 나오면 밑에 뭐가 있고요. 무슨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가 있고 왜 무슨 토지가 있다.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관계 들어가요. 그죠? 따라서 주종관계 있으니까 주가 가면 종 붙어가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수반한다고 그래요. 데리고 간다. 수반. 근데 주 갈 때 종 보러 오지 말아라. 그럼 수반 뭐죠?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해요. 그죠? 또 주가 그대로 있는데 자, 종을 독립해서 양도한다. 이런 말씀은 안 되겠죠. 그래서 61번에 기억 보시면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맞습니다. 요역지, 자기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 기억 지문은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디귿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다른 공유자도 이를 뭐한다? 취득하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불가분성. 그다음에 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물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미음 유역지 소유권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 처분을 뭐한다? 수반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 가면 뭐도 종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음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하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정성만 알아도 답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62번 전세권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전세권, 옳지 않은 것. 자, 62번은 정답이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뭐다? 요소가 됩니다. 단 요소는 맞지만 꼭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 가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꼭 현실적으로 뭐야 줄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63번 갑니다. 63번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자, 정답은 뭐 4번. 유치권의 기인은 무슨 청구권?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 던져서 점유권 기초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던져서, 그죠? 이걸 던져서 점유만 뭐 할 수 있으면, 네? 점유만 뭐 할 수 있으면 부활하면, 네? 뭐가 부활해요? 네?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뭐 한다? 부활하거든요. 뭐만 부활시키면? 점유만 부활시키면 자동적으로 뭐가 부활한다? 유치권이 부활합니다. 따라서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무슨 물청은 필요가 없는 거다. 네,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기초라는 뭐도 없고요. 네, 반환 청권도 없고 유치권 기초라는 뭐도 없고 방해 제거도 없고요. 방해 예방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가지고 이 점유권 물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점유권 기초라는 뭐는 있다. 네, 반환 청권이 있고요. 점유권 기초라는 뭐도 있다. 방해 제거도 있고요. 방해 예방도 있습니다. 여기 유치권 반환이란 말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그래서 물청 얘기를 잘 정리할 것. 다음 64번 갑니다. 6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에 관한 기수정 틀린 것. 네, 64번은 정답이 5번.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토지의 건물을 뭐했다? 축조하더라도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거기까지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다만 효력 미치지 않지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길을 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4번은 5번 일괄 경매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대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하였다.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죠? 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만 미쳐요? 네, 토지만 미치지 어디는 안 미친다. 건물은 안 미칩니다. 설정 안 된 거니까. 다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뭐하다면 만약에 뭐하다면 같다면 그죠? 일괄 경매 길을 터준 겁니다. 무슨 경매요?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뭐다? 토지 경매 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안 미치지만 경매 당시 같다면 무슨 경매할 수 있는 길을 줬다? 일괄 경매할 기회를 줬다. 그런 얘기. 다음 65번 갑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에 자, 갑이 무슨 권이 있었고 소유권이 있었고 네, 을구에 자, 을 저당권이 있었다. 무슨 권이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자, 돈을 다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채무를 다 뭐 했다고요? 다 변제했습니다. 변제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입니다. 아시습니까? 무슨 등기요? 네. 그리고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등기를 경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했죠. 그죠? 그러면 자, 소유권 상실했지만 병은 갑한테 전화해서 네가 가서 말소해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고 이거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소 등청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무슨 권? 만약에 이자가 하지 않으면요. 현재 소유자가 당연히 말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말소 등청은 소유자니까 이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5번의 1번은 전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들어갈 때는 채권적 청구권, 현재 소유자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 다음 66번 갑니다.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 설명 중 옳은 거 정답은 1번. 뭐 기억납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뭐 기억나요? 그림 기억 안 나요? 그림? 내 안에 너 있다. 예전에 무슨 계약은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그럼 뭘 안 된다?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건 안 되겠죠. 다음 67번 계약 성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67번. 자, 먼저 기억 봅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룬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는 지문. 이런 지문.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X. 요식계약이에요? 불요식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요식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불요식. 디귿, 계약해서 부당 중도 파기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실내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질문. 실내 이익배상입니다. 다음에 릴, 교차 청약 경우 양청약이 발송 땡 도달이죠. 발송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발송은 무권 대리에서 무슨 발? 최고권 상대방 최상발. 계약 성립에서 승격발. 거기만 발. 그래서 최고 관련돼서는 여기만 발신주의고 승낙은 격지자만 발신주의. 그래서 리얼 질문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67번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68번 갑니다. 68번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 자, 1번 지문은 쌍무계약의 일방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않다고요? 변제에 있지 아니한 때. 그럼 무슨 자에게? 선이행 의무자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항변권 없죠. 선이행 의무자는 뭐가 없다? 항변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죠. 두 번째,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불안할 때 상대방은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 뭐죠? 불안의 항변권. 무슨 권?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이행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 없죠. 선이행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쌍무계약 체결 후 양쪽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으면요. 이건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 지문도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잘못 있네요. 따라서 그 위에 양쪽이 잘못이 없어도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1번, 2번은 동시이행 항변권 지문 낸 거고 3번, 4번, 5번은 위험부담 지문 낸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 조문에 충실해서 낸 겁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69번 가보겠습니다. 69번 갑수의 토지 매수인이 중도금 이행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틀린 것. 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69번의 1번은 이행 모임으로 이행 지체죠. 지체일 때는 최고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갑이 잔금 지급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배상 및 잔금을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되겠죠. 왜? 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 내 걸 뭐 하면 던지면 저쪽도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안 주면 뭐야? 지체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2번 지문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세 번째 지문은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죽는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3번이 틀렸네. 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죠? 그러면 등기 서류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그러니까 잔금 안 준 건 지체가 아니죠. 근데 중도금은 이 전체가
지체가 아니죠. 잠금 기준 요것만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요. 지체이가 되고요. 여기는 지체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6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69번의 4번은 갑이 잔금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뭐하면 거절하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죠. 그럼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69번 박스에 놓고요. 열심히 읽으세요. 69번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항변권 얘기예요. 다음 70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뭐야? 매수한 결과, 그죠?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갑이 을한테 뭐를 판다? 대지를 팔고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기로? 을이 원래는 갑한테 줘야 되겠죠.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고 이렇게 요청했겠죠.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하면, 자, 갑이 합의한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다?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채권 취득한다? 그런 지문은 없어요. 이건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뭐요? 취득하는 건지 통지했을 때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을은 갑병세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네, 그게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을은 설령 이 갑병 이게 뭐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있어도 그죠?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는 뭐 하면 안 된다. 항변할 수는 없어요. 어디 문제 가지고 항변해야 돼요?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 그대로 가서 병한테 가서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자, 세 번째는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해제권이 없습니다. 누군 없다고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은 착오를 매매 취소할 수 없다. 확정되더라도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을이 병의 대금 지급 채무 불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로 된다. 해지할 때는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병 동의 맡을 이유는 없습니다. 70번은 2번. 을 갑병 간의 문제하고 을 갑 간의 문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가 관계, 이걸 기본 관계. 71번 갑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1번 지문은 이행 지체일 때는 최고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71번의 2번은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했으니까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죠. 그러니까 이행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가 뭐하고 뭐다? 이행 지체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있으니까 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고요.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한 겁니다. 2번 질문 있고요.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죠?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나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맞고. 세 번째.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맞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한다. 틀렸네. 자, 여기 보세요. 지체, 법정, 이 법정 해제는 당연히 무슨 문제도 있고요. 법정 해제는 당연히 모두 있고요. 네, 원상회복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무슨 배상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할 이유가 없죠.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죠. 72번은 5번. 다음 73번. 7번은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예요. 73번은 갑은 매수인한테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 격려해 주었다. 자, 1번 같은 경우입니다.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바로 틀렸네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네?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권리 일부가 타인 것. 그죠? 또 수량이 뭐한 경우 있어요? 부족한 경우 있죠?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세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대금, 가,매, 계약 뭐다? 해제. 그 다음 무슨 배상? 자, 타인일 때는요, 해제는 돼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일부일 때 해제 안 되고, 선배 안 되고, 이것만 돼. 대금, 가매. 수량 부족은 아무것도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 됐을 때 x가 하나, x가 2, x가 3. 그래서 여기 1번 지문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데 없다 해서 틀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밑에 것도 읽어보면 좋겠지만 꼭 1번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73번, 70 몇 번이죠? 4번 넘어갈게요.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것도 읽다 보니까 거기 3번 지문 보세요. 3번.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판결 확정 시 안 되죠. 증액 청구 시 발생해야 되겠죠. 74번은 정답이 3번. 자, 임대차에서 증액을 청구했다. 청구했어요. A점때.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크다. 인정 못하겠다. 그럼 법원에 이 증액이 맞는지 법원에 뭐 한다? 소 제기하고 시점때 판결이 확정됐어요. 네, 기존 거에 100%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100%.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100% 너무 과하고 한 70%가 맞다. 그럼 70% 증액 효력은 자,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 발생하느냐 아니면 증액 청구 요구한 처음부터 발생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지. 100%는 아니지만 70% 증액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증액 청구 시부터죠.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4번에 3번이 만약에 맞다면 임차인들은 무조건 거절하면 되죠. 그게 유리하잖아요. 이때부터 발생하면 지금까지 70% 올릴 안 줘도 된다는 게 아니요. 임대 입장은 당연히 이쪽이 유리한 거고 임차인 여기가 유리하겠죠. 그럼 증액청구는 언제다?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언제다? 처음부터 들어가야겠습니다.
3번, 74번, 3번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요. 7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 기간 정음 없는 뭐예요? 임대차. 임대내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임차는 즉시 매수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뭐 기간 약정 없다고 그랬죠? 보세요. 두 가지 있습니다. 기간 약정 없는 경우에 자, 토지 임대인이 뭐 했다는 얘기는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갱신을 뭐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 그럼 사세요. 예? 매수 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토지 임차인이 무슨 청구 행사에서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예스가 되면 뭐가 되고 갱신이 되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갱신 안 되니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세요.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이 지금 임대인이 뭐 했다는 것은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토지 임차인은 이거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즉시 뭐예요?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75번,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 유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가치 유무를 따지게 되면 임대인이 무조건 가치가 없다 해버리게 되면 또 가치를 또 입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매수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동의 얻어 신축한 것이 한다. 동의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포기하는 특약은 강행조이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75번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주택 임차권 대항력.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은 3번. 적법하게 뭐 했다? 전대. 전대인 또는 전차인 주민등록증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땡. 자, 갑을 병 있을 때, 자, 당연히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을을 간접점이라고 그래. 무슨 점이요? 병이 직접점이요. 자, 을이 주민등록은 돼 있고 병이 주민등록이 만약에 안 돼 있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을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요. 직접점유자가 주민에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을 간접점유자는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뭐가 안 돼 있으면 을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을은 주민이 안 돼 있지만 직접점유자가 뭐가 돼 있으면 을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간접점유자의 주민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누구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질문이 뭐였습니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면 안 되지. 누구가? 직접점유자가 있을 때만 간접점유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간접점유는 직접점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 자, 다음에 77번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 일부를 개축, 거기 일부 개축 있죠? 일부 개축에 의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일부 개축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
동법 적용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반대 의무 이행증을 집행요건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과 상가 건물은 반대 의무 이행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죠. 즉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도, 즉 건물이나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도 반환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임차 건물 소재지와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 신청해야 된다. 곤란하죠? 임차 건물 소재지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울에서 임대차 있는데 주인은 제주도에 살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그 다음에 리얼 차임 증액 청구는 차임 증액 청구 있은 후 2년이 아니죠. 1년이죠. 그래서 77번은 5번.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다음 78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서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부상 첫 번째 1, 갑 무슨 권 있고 소유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뭐가 돼 있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죠? 자, 여백이 있겠네요. 그 뒤에 을부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병 소유권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병은 뭘까요? 후순위 권리자죠. 무슨 권리자? 자, 보세요. 지금 선순위 권리자는 없죠. 그죠? 없고 누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누가 있다? 병이 있어요. 자, 채무자 등은 누구고요? 갑이 채무자 등이고요. 누구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누구? 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청산금이 없다 할지라도 청산 절차를 뭐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합니다. 그 대신 누가 있어서 후순위가 손봐줄 거예요. 후순위가. 자, 세 번째는 갑이 청산금을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네 번째, 병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틀리죠. 다섯 번째,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한 때 매각됐다. 갑의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78번은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대신 청산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없다면 아마도 거기 4번 있죠. 청산기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자신의 피담 채권 변제기 도래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청산기간 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78 몇 번이다? 2번. 다음 79번. 79번은 그냥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79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자, 소집 절차는 생략할 때는 전원 뭐가 있다?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뭐 하셨다는 거요? 거치지 않고 뭐 하셨다는 거요? 소집할 수 있다는 거. 특징. 전원 뭐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는 얘기예요. 독특한 숫자니까, 독특한 거니까 전원 동의. 하나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건 해설 참조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자, 80번 부동산 실명법 설명으로 틀린 것 있습니다. 자, 1번 제목이 뭐죠?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고요? 명의 신탁합니다.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그 다음에 돈 3억을 제공하는 겁니다. 돈을 제공해서 돈 3억을 들고 가서 누구랑? 을이 병이랑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명의신탁 사실을 병이 알 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선이에요. 그럼 선일 때 이 명의신탁이 여전히 무효죠. 유효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뭐랬습니까? 1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아니죠. 무효죠. 이 선인은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겼을 때 무슨 변동이요? 병이 물권 변동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을한테. 이때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꼭 기억하세요.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 관해서 뭐인 경우? 악인 경우 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지를 당연히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일 때 유효가 되는 거지. 만약에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자, 이 등기 물권 변동 등기 가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계약 명신탁에서 병이 선일 때는 등기가 유효지만 악일 때는 무효가 되는 거지. 갑이 을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생략형이죠. 네, 중간생략형은 거꾸로죠. 갑이 누구 부동산을 사서 병의 부동산을 사서 매매해서 그죠? 명의신탁해서 네, 명의신탁은 당연히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물권 변동도 당연히 뭐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아셨습니까? 누가 소유자? 병. 따라서 신탁자는 누구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무슨 청구권을? 네, 말소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탁자는 누구?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대위. 네 번째, 경매 절차에서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 매수해서 등기 자기 명의로 격리했죠. 실행하는 자와 대금 부담자는 무슨 관계? 명의신탁.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무슨 신탁이요? 계약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번 1번 가서 명의신탁 종류 세 가지 꼭 좀 정리해 두세요. 이전형, 그 다음 뭐예요? 중생형, 그 다음 뭐예요? 계약형.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정답 있죠? 해설지에 정답 있죠? 그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이게 모의고사 몇 월 거죠? 이게 6월 겁니까? 그러면 1회죠. 그러면 책을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찾아냈어 문장을 그러면 모의고사 뭐요? 1 딱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그럼 책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40문제를 찾아가지고 40 정답만 다른 쓰지 말고 정답만 찾아가지고 기본서 딱 표시하세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뭐 외울 거 생각 없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 정답만 기본서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계속 찾으세요. 그럼 40문제를 처음에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분은 8시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40을 찾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러나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다. 찾아가는 과정이 뭐라는 거? 공부예요. 난 그래서 참 혹시 이것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지 뭐라든지 경찰이든지 기출문제가 만약에 중심이면요. 찾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찾아내 답을. 그렇고 처음에 찾는데 이게 8시간 걸렸어. 숨차. 그렇고 다시 40문제를 매일 다시 답안지 놓고 찾는 거야 다시. 어제 찾던 문제는 뭐야? 다 찾아보는 거야. 또 찾아 계속. 그럼 어제 8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8시간 안 걸릴 거 아니야. 아 오늘 해보니까 힘들어. 어쨌든 6시간 만에 찾아냈어.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도전해. 그러면 이게 3시간 줄어들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40분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럼 나중에 책을 딱딱 찾는 거 있죠. 딱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달만 고생해요. 그리고 다음에 모의고사 딱 들어가면 내가 찾았던 거네.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한번 해봐요. 그 시간 재봐. 매일. 다음 달 모의 할 때까지. 모의고사 할 때까지. 그럼 다음 달 모의고사 딱 볼 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점수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합격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 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고 이게 없어. 먼저 기출문제 딱 해놓고 지문을 알든 모르든 그게 어디 페이지 붙으니까 찾아가서 무조건 찾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8시간 걸렸지 이번엔 4시간이지 3시간이지 2시간이지 시간이 줄어드는 그 재미. 그럼 나중에 공부가 점수가 나중에 높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